허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삐끗해 보신 분? 우와, 한 번도 삐끗 안 해보셨어요? 계속 삐끗입니다. 네, 삐끗하시는군요. 네, 아마 일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염좌라 그러죠. 근육이나 아니면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가 살짝 찢어지는 그런 부상들을 우리가 이제 염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극간인대 손상에 대한 걸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허리 주로 어떨 때 삐냐면은요,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걸 들다가 특히 이제 갓난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앉다가 이렇게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봄이 따뜻하니까 이제 화분 옮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옮기다가 또 뜨끔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김장철 되면 또 배추 옮기다가 또 뜨끔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럴 때 손상받을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극간인대인데요. 이게 이제 척추예요. 요추 뒤쪽에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가시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극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극돌기라고 부릅니다. 극돌기하고 극돌기 사이를 채우고 있는 요 인대들을 극간인대라고 부르고요. 경추에서 척추 후두골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인대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너무 과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척추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사이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걸 들다가 그럴 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숙여질 때 그럴 때 이 사이들이 좀 찢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허리 사이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증은 좌측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정 가운데에서 느껴져요. 심하신 분들은요, 극간인대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오시냐면은 허리를 전혀 꼼짝도 기부한 것처럼 꼼짝도 못할 정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오시는데, 숙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약간 비틀기도 어렵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좀 초반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로 젖히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숙일 때는 극간인대 사이가 늘어나지만 젖힐 때는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염증 때문에 좀 욱신욱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진은 요 극 사이, 이 극돌기 사이사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한 자리가 되게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상처가 난 자리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자, 퀴즈를 내볼게요. 자꾸 움직여야 빨리 아물까요? 가만히 좀 있어야 빨리 아물까요? 가만히 있어야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도 내가 이거를 참고 계속 움직여야지 빨리 낫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육이 긴장됐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거의 대부분의 통증들, 특히나 이제 어딘가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최대한 아껴줘야지 빨리 낫습니다. 특히나 허리 숙이는 자세 자체를 한 2주 정도는 아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수할 때도 가만히 서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세수를 하고요. 다음에 물건 집을 때도 허리 숙여 짚지 말고 허리를 세운 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리만 숙여서 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좀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허리를 삐끗했어요. 따뜻한 찜질해야 될까요? 차가운 찜질해야 될까요? 차가워져.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역시 네, 어머니답습니다. 차갑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삐끗했다, 발목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접지려고 퉁퉁 부을 때 있잖아요. 퉁퉁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속에 어딘가가 찢어져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허리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붓거나 이런 것들은 삐더라도 잘 관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어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를 빨리 멈춰서 이 어혈이 조금만 생성되도록 해야지만 이 후유증을,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훨씬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삐었으니까 따뜻하게 해버리면은 어때요? 피가 더 많이 나와버리겠죠. 어혈 양이 늘어나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이틀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다쳤다, 오늘 다쳤다, 그럼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차갑게 얼음 찜질을 좀 계속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지혈이 끝나요. 피가 멈추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따뜻하게 해서 피가 좀 잘 돌게 만들어서 상처가 좀 더 빨리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대를 다쳐가지고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그 인대 자체를 직접 뜨겁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대가, 상처가 난 부위가 바로 이렇게 쭉 쪼라들면서 이렇게 아물면서 치료가 잘 되면은
전혀 꼼짝도 못하고 오셨다가 갈 때는 막 이렇게 뛰어가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로 포인트만 잘 잡아서 잘 치료가 되면은 상당히 좀 잘 치료가 빠르게 치료가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인대가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직접 열을 가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서 침을 약간 굵은 침을 꽂아놓고 침을 달궈서 직접 열을 이렇게 침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또 그 사이에 재생을 좀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침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소에다가 주입을 해서 어열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재생을 좀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어열을 풀어주는 흘러나온 피가 최대한 빨리 흡수가 되도록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들을 며칠 정도 같이 써주면은 가장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인대들은요 한번 이렇게 찢어졌다가 회복이 되면은 완전히 원상복구되는 게 약간 어려워요. 마치 프로 선수들처럼 뭐 어디 무릎이나 뭐 팔꿈치나 이렇게 인대가 부상이 됐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쉰 다음에 이렇게 재활을 훈련을 해가면서 회복을 시키면은 그렇게 해도 원래의 인대의 한 9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일반인들 그렇게까지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허리를 삐끗한 분들이 연례 행사처럼 또 삐고 이렇게 계속 헐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자세를 좀 잘 관리해주고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가장 많이 다치는 거는요 이럴 때예요. 무거운 걸 들려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걸 딱 들고 이거를 물건을 옆으로 옮기다가 그때 뜨끔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절대로 허리를 숙여서 허리 힘으로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를 낮춰서 허리는 세우고 자세를 낮춘 자세로 물건을 들고 들어 올려서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서 다리를 힘으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사용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고요. 평소에 내가 물건을 많이 드는 분들은 허리를 잘 삐어요. 그런 분들한테 앞치마를 입고 일을 하라 그러면은 허리를 좀 덜 삱니다. 왜? 이 물건을 드니까 옷에 묻을까봐 이제 물건을 좀 멀리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드는데 최대한 물건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 때 허리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삐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삐끗했어요. 허리를 꼼짝을 못하겠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